안녕하세요. 자녀 교육과 영어 교육에 대해 소통하는 작가 평범엄마 박원주입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지냈고 제 아이 초등부터 대입까지 엄마표 영어로 완주했었던 엄마입니다. 엄마표 영어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파닉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파닉스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아주 대표적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영어 파닉스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그 단어의 철자를 소리에 기반하여 암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파닉스이다 보니까 단어 철자 암기에 파닉스가 아주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실 영어 파닉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철자 암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nt, cat처럼요. 비교적 짧은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뭐 ant는 ant, 그죠? 철자가 세 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암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좀 철자가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닉스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죠? 철자가 긴 그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파닉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ant하고 발음을 듣고요. 에 소리는 A에서 에 소리가 나니까 네, A를 쓰고 N 하니까 하니까 니은이니까 N이구나. T 하니까 T구나. 이런 식으로 그 발음에 맞춰가지고 소리에 따라서 철자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의 철자를 암기하는데 파닉스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닉스가 왜 필요하냐면요. 읽기 유창성 발달을 위해서 파닉스가 정말 필요해요. 자, 아이들의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그 영어 리더스 책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수준에 맞는 단계에 있는 그 리더스를 봐도요. 가끔씩 모르는 단어가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때마다 아이들은 어떤 새 단어를 만날 때마다 파닉스를 배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단어를 비슷하게라도 읽어보려고 시도라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긴 단어, incredible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그 문장에서 나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파닉스를 배운 아이들은 incredible을 incredible,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비슷하게라도 한번 시도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파닉스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요. incredible 오, 이렇게 긴 단어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읽으려고 발음해 보려고 시도조차 못하고요. 하고 입을 그냥 탁 다물어 버리죠. 자,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비슷하게 읽으려고 시도하는 아이와 시도조차 못하고 입을 탁 다물어 버리는 그러는 아이와 자, 어느 쪽이 읽기 유창성 발달에서 유리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뭔가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아이가 훨씬 더 읽기 유창성 발달이 잘 되겠죠. 네,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영어 파닉스는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은 단어의 철자 암기에 유리하며 영어 읽기 유창성 발달에 필요해서 우리는 그렇게 파닉스를 배우고 파닉스를 지도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아주 중요한데요. 파닉스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입니다. 근데 대답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아주 단순한 대답이지만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라도 파닉스를 지도한다입니다. 그 말은 나도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꾸준히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파닉스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해서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이럴 때는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조금씩 아이한테 조금씩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하면서 좀 부담감을 좀 줄여주시면서 하지만 꾸준히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파닉스 지도할 때요.
그 파닉스가 좀 내용이 많잖아요. 할 것은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진도를 뽑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배운 건데 금방 또 까먹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규칙을 배우다 보니 앞에서 한 것이 복습이 안 되다 보면 금방 까먹게 되는데요. 자, 반복 학습을 통해서 파닉스 규칙이 제대로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운 파닉스 규칙을 몇 가지를 배우기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새 거를 배우기 전에 어제 배웠던 파닉스 규칙, 엊그제 배웠던 거, 3일 전에 배웠던 거 이런 것을요. 예, 조금씩 간단히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훑어보면서 복습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내일은 오늘 했던 그리고 어제 했던 엊그제 했던 거 이렇게 누적해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주면요.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또한 파닉스 교재에 나오는 단어에 발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요. 그 단어의 뜻도 함께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파닉스니까 발음만 신경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파닉스 그 발음의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예시로 나오는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단어예요. 그 뜻도 알아둬야 나중에 그 단어를 아이가 영어 원서에서 만났을 때 또는 독해 지문에서 만났을 때 아주 그저 편안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세 번째 파닉스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가 뜻은 모르는데 어쩌죠? 예, 이런 아이들 가끔 있습니다. 파닉스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파닉스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단어들을 읽어낼 수는 있어요. 아주 발음도 유창하게 잘 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문제네요. 자, 그 원인이 바로 파닉스 규칙만 익히고 단어의 뜻은 그때그때 익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요, 파닉스를 배울 때 나오는 단어들의 뜻도 그때그때 반드시 익혀둔다. 그래서 이게 어휘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파닉스 따로, 단어 공부 따로가 아니고요. 파닉스 배울 때도 단어가 나오면 그 뜻도 함께 알아둬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소리로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뜻도 다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꼭 파닉스 말고도요. 파닉스 한다고 파닉스만 진도 뽑는 거 아니잖아요. 파닉스 하면서 영어 원서 읽기도 같이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파닉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파닉스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어 원서 읽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영어 원서 읽기 등을 통해서도 어휘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닉스에서 만나는 단어 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또 이제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챙겨두면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 단어의 뜻, 영어 어휘력이 증가합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파닉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파닉스는 철자 암기와 읽기 유창성 발달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파닉스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만 이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요. 발음은 기본이고 의미도 반드시 익혀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파닉스를 통해서 단어를 읽는 단계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문장 해석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파닉스는 수단일 뿐 영어 공부의 종착 지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자,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3가지를 통해서 파닉스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